오늘은 엽기적인 주제를 다룹니다. 노약자들은 시청을 중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경찰 수사와 범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시청을 해 주십시오. 카니발리즘 들어보셨나요? 인육을 먹는 풍습이죠. 요즘 세상에는 워낙 잔혹한 일들이 많으니까 그 자체로 그리 놀랍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릴 마이베스 얘기는 그 범죄학적 의미 그리고 형사 책임 결과에 있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제 유학 시절 독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유럽을 발칵 뒤흔들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주인공은 독일 로텐부르크에 사는 마이베스입니다. 독일의 로만티카도라는 유명한 관광 코스가 있고 거기에 로텐부르크라는 관광지가 엄청 유명하죠. 그 로텐부르크가 아니고 헤센주에 있는 인구 13,000명의 다른 마을입니다. 카니발리즘에 빠져있던 아민 마이베스는 식인 관련 카페에 광고를 올립니다. 오븐에 넣어서 요리하기에 적합한 건장한 청년을 찾는다고요. 2001년 2월 마이베스보다 4살이 많은 43살의 남자가 마이베스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베른트 브란데스라는 이 남자는 지멘스의 컴퓨터 엔지니어입니다. 베를린에서 사도 마조키즘 클럽을 돌아다니면서 동성애자들과 자신을 사륙하는 상상을 하면서 성적 욕망을 채웠습니다. 브란데스는 결국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마이베스를 만나게 되고 스스로 그의 먹이가 되고자 베를린에서 기차를 타고 마이베스가 있는 로텐부르크로 갑니다. 집을 떠나기 전에 이미 유서를 써놨다고 합니다. 2001년 3월 9일 마이베스는 브란데스를 기차역에서 태워 집으로 데려옵니다. 엄마와 살던 낡은 농가에 엄마가 죽은 후에도 마이베스는 계속 혼자 지냈습니다. 창문이 없는 3층 다락방을 검정색과 붉은색으로 칠했고 도살장에나 걸려있는 갈고리와 도살용 탁자도 준비했습니다. 마이베스의 집에 도착한 브란데스는 침대에서 함께 성관계를 가진 후에 부엌으로 내려가 수면제 스모아를 먹고 감기약과 독한 술을 마십니다. 마이베스는 모든 상황을 비디오 촬영했습니다. 도축용 칼로 브란데스의 성기를 잘라낸 마이베스는 지혈을 하고 나서 성기를 요리해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나중에 마이베스는 요리가 질겨서 제대로 먹을 수 없었다고 회상합니다. 식사가 끝날 때쯤 이미 브란데스는 과다출혈과 약물로 정신을 잃었고 마이베스는 그를 따뜻한 욕조에 넣습니다. 스타트렉 소설을 읽으면서 브란데스의 죽음을 기다렸는데 10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자 직접 목을 자르고 살점을 도려냅니다. 30kg의 살을 발라낸 다음 뼈와 두개골 등 남은 사체는 마당에 묻어버립니다. 브란데스를 추억하면서 그 후로도 오랫동안 냉동실에 보관된 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후 마이베스는 식인 카페에서 다른 희생자들을 찾습니다. 4개월간 400여 통이 넘는 지원 메일을 받습니다. 물론 자극적인 대화나 단순한 호기심에서 연락을 한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는 실제로 카니발리즘의 희생자가 되기를 희망했답니다. 2001년 7월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 거주하던 학생은 호기심에서 마이베스와 채팅을 하던 중에 실제로 그가 식인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독일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17개월 동안 인터넷에서 마이베스를 추적해서 2002년 12월 체포합니다. 냉동실에는 브란데스의 인육이 아직도 7kg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관들은 충격적인 범죄 현장 때문에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촬영한 비디오와 그의 자백으로 범죄 입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이베스를 감정한 정신과 의사들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확인했지만 형사 책임을 묻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문제는 그의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을 고의로 살해하면 살인죄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독일은 형법상 모살과 고살죄를 구별합니다. 외국 영화에서 1급 살인, 2급 살인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모살죄는 살해욕, 성욕, 탐욕 등 비열한 동기로 간악하거나 잔인하게 살해하는 1급 살인으로 무기형에 처해집니다. 모살이 아닌 단순 살인은 고살죄, 즉 2급 살인에 해당돼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훨씬 가볍습니다. 마이베스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이베스의 행위는 모살도 고살도 아니고 촉탁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 자신을 죽여달라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죽여준 것뿐이라는 거죠.
피해자인 브란데스는 자신의 뼈를 갈아서 없애달라고 했답니다. 세상에서 자신에 대한 모든 기억이 사라지기를 원했던 모양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카셀 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죽여달라는 피해자의 요구가 살인의 동기가 아니고 살해하고 인육을 먹고자 하는 마이베스의 욕망이 주된 범죄의 동기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1급 살인인 모살죄는 인정하지 않고 2급 살인, 즉 고살죄만을 인정해서 8년 6월에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행위 때문에 판결에 대한 언론과 대중의 비판은 극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판결에 불복해서 상소를 했고 독일 연방대법원은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파기환송합니다. 2006년 5월 9일 결국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에서는 모살죄 그리고 사체를 훼손한 사자 안식 방해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마이베스에게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마이베스는 이에 불복하고 촉탁에 의한 살인을 주장하며 연방대법원에 다시 상소합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2007년 2월 7일 마이베스에 대한 종신형을 확정합니다. 마이베스는 어린 시절부터 열등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8살 때 억센 성격의 어머니를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는 형만 데리고 떠납니다. 이후 마이베스는 결혼도 하지 않고 어머니와 살았습니다. 심지어 데이트나 군대 훈련까지도 어머니가 동행하려고 고집을 피웠다고 합니다. 1999년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에도 마이베스의 방문에는 줄곧 어머니가 걸어둔 킨더 찜머라는 문패가 붙어 있었는데 심리학자들은 어머니에 대한 그의 심리적 의존성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저 평범하고 조용한 청년으로만 기억했습니다. 마이베스를 관찰한 심리치료사는 그가 인육을 먹음으로써 피해자와 일체감을 가질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검거된 마이베스는 영어를 잘하는 브란데스를 먹고 나서 자기 영어 실력이 늘었다거나 그의 살점을 씹을 때마다 그를 기억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이외에 마음을 소통할 대화 상대가 없었던 그에게는 다른 사람의 몸을 먹는 것이 가장 완벽한 교감의 수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잔혹한 범죄자이긴 하지만 그는 원하지 않는 사람을 강제로 살해할 정도로 강한 성격의 살인마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인 브란데스 이전에도 희생 제물이 되기를 희망하고 마이베스를 방문한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마음을 바꾸자 마이베스는 같이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후 그냥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심리학적 배경에는 사도마조키즘이 존재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도마조키즘이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기억과 관련된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등 친밀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분리시키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개별화하는 아동기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사도마조키즘이 고개를 든다고 합니다. 사도마조키즘의 극단적인 정점이 아마도 살육이었겠죠. 피해자 브란데스가 드나들던 베를린의 사도마조클럽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 그대로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합니다. 이 시나리오 중 하나가 바로 살육을 하는 것이죠. 물론 도살용 칼 대신 날이 없는 쇠막대기나 뜨거운 뜨개 바늘을 사용해서 고객의 살을 잘라내는 것처럼 자극을 주고 실제 피를 대신한 따뜻한 액체가 흐르도록 설정해서 위험 요소를 배제하죠. 물론 상업적인 공간이 아닌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런 행위들이 나타날 경우 보다 강한 자극을 얻기 위해 실제 칼을 사용하여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철저히 지켜지는 불문율이 존재합니다. 첫째, 모든 행위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한 상태에서 진지한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SM의 모든 상황을 종료시키는 멘트가 기능합니다. 예를 들어 스탑 또는 그나데 라고 말하면 모든 상황을 끝낸다는 거죠. 사도마조키즘의 행위자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몸을 도려내 달라거나 하는 등의 발언은 상황 설정을 위한 연극입니다. 마이베스는 이 점에서 윤리적 금기인 사도마조키즘을 넘어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법적인 금기인 살인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카니발리즘이라는 용어는 서인도 제도의 원주민인 카니바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콜럼부스가 히스파니올라에 상륙했을 때 원주민들이 이웃 식인종을 카니바라고 불렸는데 사실 카니바는 용감하다는 의미입니다. 탐험가들이 잘못 이해한 거죠. 마이베스는 자신의 카니발리즘적 성향이
14살 때 읽은 다니엘 디포우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에서 비롯됐다고 했습니다. 인류학적으로 카니발리즘은 세계 각지에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인 이로콰이족은 포로를 고문하고 머리를 베어 불에 구워 먹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크로우 인디언에게 일가족이 몰살당한 제러마이어 존스는 혼자서 247명의 크로우 인디언을 죽이고 일일이 간을 꺼내 먹었고 결국 크로우족과 휴전협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문화혁명 당시 중국에서는 홍위병들이 민중의 적을 고문하고 간을 빼서 군중이 보는 앞에서 먹었다고 합니다. 1816년 프랑스 군함 메두사호가 침몰합니다. 150여 명의 생존자들이 파편에 매달려 생존한 채 서로 죽이고 상대방의 피와 살을 먹다가 결국 15명이 구조되었습니다. 19세기 낭만주의 화가 테오도르 제리코의 작품 메두사호의 뗏목은 루브르 박물관에서 꼭 봐야 할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섬에서 물자 공급이 차단된 일본 군인들은 적군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군마저 잡아먹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당시 작성된 공문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사건의 일당들이 사람들을 납치해 살해한 뒤에 인육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같이 납치된 사람들에게도 인육을 먹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2006년 미국과 독일 합작으로 마이베스의 행적을 다룬 영화 로텐부르크가 제작됩니다. 영어식 타이틀은 그림 러브입니다. 영화는 2006년 3월 독일에서 개봉될 예정이었으나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은 마이베스의 변호인이 제출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사건에 관한 형사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서 그의 인격권이 침해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독일 법원에서는 예술의 자유보다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 겁니다. 2009년 5월 연방대법원은 영화사의 손을 들어주고 드디어 2009년 6월 18일에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와 별개로 2006년 마이베스는 영화 제작사인 슈타우프베르크와 자신의 인터뷰를 내용으로 한 다큐 영상 제작에 관한 독점 계약을 맺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에서는 구치소 내에서 3시간씩 3회에 걸쳐 다큐 영상 제작을 위한 인터뷰를 허가했습니다. 이 다큐는 독일을 비롯한 18개 국가에서 방송됩니다. 제작사 측에서는 마이베스에게 아무런 보상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상당한 액수의 금전 거래가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헤비메탈 좋아하세요? 독일 메탈 밴드인 람슈타인은 이 사건에 영감을 받아서 2004년 마인 타일이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독일 음악 차트 2위까지 올랐으며 48회 그래미 음악상 최우수 메탈 부문의 후보로 선정됩니다. 이외에도 빌덴 융스의 슐라흐트 페스트, 수어사이드 코맨더의 멘션 프레스, 맥베스의 아벤트 말 등이 마이베스 사건을 주제로 만들어진 음악들입니다. 뭐 굳이 찾아 들을 필요는 없겠죠. 사실 카니발리즘에 관련한 살인사건은 이전에도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잔혹성으로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이베스 사건은 카니발리즘이 변화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더 이상 범죄자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으며 어쩌면 피해자의 동의와 법적인 공백을 이용해서 처벌을 감경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